네, 김희정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러한 특징주들을 두 전문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 다울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하락폭을 어떻게 해석해서 또 투자에 반영을 해야 될까요?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 이후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급락하는 현상이 계속 이어지죠. 이건희 대표님이 시장 분위기부터 좀 짚어주시죠. 미국에서도 기술주가 급락을 했고요. 네. 아, 영향이 있겠구나. 많은 분들이 예측은 했는데 뭐 이렇게까지 미칠 일인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사실은 미국이 지금 구글 실적이 잘 나왔는데 네. 투자 더 한다고 했더니 근데 그래 돈 벌겠어? 뭐 이러면서 뺐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실적이 안 나왔어도 뺐을 거고 나왔어도 뺐을 거고 투자를 안 한다 그래도 뺐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팔고 싶은 겁니다, 지금 다. 네. 예. 시장에서 어느 정도 현금 확보하고 좀 피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여전히 좀 불확실성이랑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금 대비하기 위해서 미국 시장도 저는 약간 뭐 어떤 핑계를 대든지 간에 지금은 조금 눌러주고 싶은 마음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참여자들이.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실적을 기대했는데 잘 나왔죠. 5조 4천억 4천억 이상 나왔기 때문에 가이던스 대비 한 2천억 이상 더 나왔는데 문제는 이게 제가 볼 때는 오늘 빠진 건 삼성전자 때문이다. 삼성전자가 눈높이를 너무 높여놨죠. 가이던스 대비 너무 잘 나왔는데 하이닉스는 가이던스 대비 조금 잘 나왔죠. 뭐 6조, 뭐 7조 얘기도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눈높이는 한 5조 후반대 가 있는데 5조 4천억 나오니까 애게 그러고 빼버리는 거죠, 지금. 안 그래도 어제 빠졌는데 미국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지금 추가적인 하락이 급락이 나오고 그럼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되면 프로그램 매도가 더 출회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게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은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많을 수밖에 없다. 오늘 같은 날은 소나기가 오는 날이니까 뭐 아침에 대응을 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사실은 지금 되게 힘드실 텐데 그 와중에도 뭐 수익권에 있다라고 하면 뭐 일부 현금은 좀 확보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희 대표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제가 몇 가지 포인트가 좀 귀에 들어오는데 처음에 첫 번째는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이 좀 있는 것 같다. 맞습니다. 그래서 소나기도 잠시 피해가는 시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하시면서도 자, 실적이 잘 나와도 실적이 못 나와도 뺄 건 뺐을 거다. 즉 사후적으로 이유를 찾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투심이 상당적이 좀 위축되는 듯한 모습입니다. 자, 이성호 차장님. 그런데요, 미국의 기술주들의 이 조정, 그게 국내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게 제 기억으로는 한 2주 정도의 어간을 갖고 계속해서 눌림 보고 나오는 것 같은데 네. 단기간의 이벤트가 아니고 좀 연속성으로 이제 피크를 쳤다 이렇게 좀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그 전에 항상 이제 뭐 빅테크 기업들이 올랐을 때 보면 가장 큰 전제가 이제 AI였잖아요. 그래서 AI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가시화 부분은 물론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과연 이게 이 타당한가라는 의구심이 빅테크 기업들이 가는 중간중간에도 계속 얘기가 좀 나왔었거든요. 뭐 그런 이유에 지금 이제 트럼프 쪽에서의 어떤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이슈가 좀 나온 상태에서 그냥 차익실현 욕구를 이 부분이 한번 좀 터트린 1차적인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이 뭐 테슬라, 알파벳, M7 기업들 중에서 먼저 실적을 좀 발표를 했던 상황인데 뭐 테슬라는 그렇다 치더라도 테슬라는 지금 많이 엮여 있잖아요. 어떤 실적도 그렇고 로보택시도 그렇고 이 다른 이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도 이 트럼프와 관련된 변동성이 좀 많은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논외로 하더라도 이 알파벳 쪽에서의 실적도 전체 실적은 괜찮았지만 클라우드 매출이 생각보다는 높게 나오진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AI 쪽에서의 가장 큰 어떤 실적과 연결되는 게 바로 이제 클라우드 매출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부분이 크게 좀 좋지 않으면서 이 AI와 관련된 그 산업 자체에 대한 1차적인 좀 의구심이 좀 생긴 그런 상황이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조정을 받고 역시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이 AI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에 대한 성장성이 컸던 상태에서 오늘 뭐 SK하이닉스가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적인 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뭐 글로벌적으로도 이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이 지금 계속 나오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지켜볼 필요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차장님, 그러면 기보유자들이 만약에 수익권에 있다면 기보유자들은 지금은 어떻게 약간의 현금화를 시켜야 될까요? 아니면 여전히 수익권에 있기 때문에 잠시 소나기일 수 있다라는 가정에서 계속해서 버티던지 아니면 더 추가적인 매수를 해야 될까요? 저는 1차적으로는 버텨야 된다라고 어.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실적입니다. 실적주들 같은 경우에도 항상 이런 국제적으로 이제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었을 때, 그리고 주가가 좀 등락폭이 좀 커졌을 때는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는 그래도 잘 버텼던 그런 과거가 좀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버틴다 안 버틴다라는 게 아니라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전망이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안에서 어떤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지금 하는 것 자체가 어떤 특별한 기술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저는 우선은 좀 버티는 전략이 맞지 않나 판단됩니다. 좀 더 버텨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도 나왔고요. 현금화하면 좋겠다라는 이건희 대표님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걸 현금화할 수는 없지만 이 상황에 대한 우려감 저희가 분석을 좀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수급도 대표님 좀 짚어주세요. 외국인의 매도 언제쯤 멈출까요? 진정 시기 찾아볼 수 있습니까? 근데 외국인이 매도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지만 네. 이런 폭락장에 비교해서는 그렇게 많이 팔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선물 매도를 주로 보셔야 되는데 지금 네. 현물은 꾸준히 매도를 하고 있는데 선물도 지금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매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한 6,500억 정도 매도, 6,500억 계약, 6,500 계약 정도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데 6,000억 정도 매도하고 있죠. 이게 아마 오늘 1조를 넘어갈 것 같은데 그렇겠죠. 지금 흐름을 보면. 네. 근데 이게 넘어갈 때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계속 지금 팔다가 장 후반 가면 좀 사고 이걸 계속 반복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수를 아주 많이 떨어뜨릴 마음은 사실 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조정, 그다음에 나스닥이 조정을 크게 받고 S&P 500이 크게 받으면서 일시적으로 더 빠지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우리나라는 지금 2,800대 후반에서 2,700 초반까지 지금 밀렸기 때문에 조정도 어느 정도 다 받았다라고 보면 2,700을 일시적으로 깨면 다시 한번 반등 나올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소나기는 피해가지만 업종으로 이제 되게 달라질 수 있다.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반도체 쪽은 지금 이제 심리가 좀 무너졌죠. 그러면 그쪽은 저도 반도체 계속 고고 불렀던 사람인데 이제는 좀 쉬어야 되지 않나? 이익 나신 분들은 좀 파시는 것도 맞는 것 같고요. 없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사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업황이 AI가 돈을 버냐 못 버냐 지금 시장의 기대와 시장은 돈을 빨리 벌었으면 좋겠는데 AI 투자를 해놓고 왜 이렇게 돈을 빨리 못 벌어? 이렇게 지금 따지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의 얘기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또 이게 큰 그림을 그리고 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시간의 괴리 때문에 조금 더 지금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투자하시는 게 맞고요. 오히려 섹터를 좀 잘 골라서 좀 피해갈 수 있는 쪽 섹터를 지금 현금 있으신 분들은 찾으셔야 되지 않겠나. 그래도 항상 현금을 좀 들고 가시면 기회가 또 올 때 원래 급락한 쪽이 또 조금 심리 개선되면 또 급등 나오거든요. 그럴 때 또 다시 한번 따라붙을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건희 대표의 말씀을 쭉 들으니까 실물 경제의 투심과 금융시장의 투심의 괴리가 상당 부분 확대되어 있는 상황이다. 베타가 큰, 즉 변동성과 탄력성이 큰 종목은 낙폭이 크면 그에 대한 반응도 클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성훈 차장님, 이런 의미에서 오늘 참 진중한 날인데요. 오늘의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지금 실적 장세 본격적으로 진입을 네. 했기 때문에 실적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대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서 이제 수급적인 외국인 부분 얘기했는데 외국인들이 팔고 우리나라 증시를 떠나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지난 이제 몇 주 동안에 봤을 때 외국인들이 반도체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고 반면에 이 조선주와 방산업종 같은 경우에는 매수 관점을 계속 좀 유지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증시에서 어떤 순매도를 하면서 떠나는 분위기가 아니라 종목적인
이 외국인들의 이제 시선 부분이 많이 좀 바뀌고 있다. 이 부분을 일차적으로 감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역시 아시겠지만은 이유가 이제 트럼프 후보자의 어떤 이제 대만 쪽에서의 반도체 자국 보호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면서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이 우리나라 지금 오늘도 그렇죠. 이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지금 반도체 종목들을 지금 파는 과정이고 이런 좀 그래도 트럼프 쪽에서 수혜가 있는 이 방산 또 이제 조선업종에 대한 매수세를 유지했다는 것 자체로 봤을 때 투자자분들께서도 물론 앞서서 제가 이제 실적도 얘기했지만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트렌드를 좀 감안해서 종목들을 또 바꾸는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조선주나 방산주 굉장히 모멘텀이 있고 잘 가고 실적에 대한 부분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로 뭐 만약 매수를 한다면은 어떤 이 종목에 떨어졌을 때 저가에 싸게 산다라는 방법도 좋지만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이성웅 차장의 실적주에 대한 매수 전략을 좀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건희 대표님은 그럼 과연 어떤 전략을 주셨을까요? 코스닥이 지금 800선을 붕괴하고 내려왔어요. 네.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전쟁 난 거 아니야, 시장 왜 이래? 라는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전략 주세요. 천조국이라고 하는 미국이 오랜만에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네. 이 정도는 빠져줘야지 동맹으로서의 이제 가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오늘은 이제 미국이 또 반등을 하면 또 투심은 바로 회복될 거라고 보는데 지금 자체는 조금 여유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응 어차피 주식이라는 게 예측을 하는 거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예측이 항상 맞지 않죠. 저도 어제까지는 반도체 사라고 그랬는데 오늘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응을 어떻게 하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느냐, 현금을 만들 거냐, 아니면 종목을 교체할 거냐, 여러 전략을 구사할 수는 있는데 그 안에서 어느 정도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시면 되는 거고 오늘 같은 날도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은 막 올라오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도 올라오는 종목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솟아날 구멍은 있기 때문에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를 이제 보기 위해서 이제 이 TV 지금 보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좀 이따 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희 대표가 전반적으로 오늘 시작과 동시에 계속해서 주식은 대응이 필요하다. 어제의 반도체 매수에 대한 뷰가 오늘은 매도일 수 있다라는 말씀도 주시면서 전반적으로 중심을 잡자라는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자, 빠르게 우리가 중요한 섹터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오늘 반도체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뉴스에 팔아야 되는 건가? SK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도대체 오늘의 이 낙폭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상당히 의구심이 있는데요. 자, 먼저 이건희 대표한테 좀 여쭤볼게요. 지금 뉴스에 팔아야 되는 겁니까? 뉴스에 파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훼손이 된 건데 어떻게 보면 심리가 훼손된 건데 하이닉스가 바뀐 게 없죠. 공장이 안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뭐 정전이 난 것도 아니고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HBM3E도 지금 3분기 내로 납품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모든 게 다 완벽하게 좋은데 문제는 지금 AI 산업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했죠. 저렇게 돈을 뭐 수조 원씩 들여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돈을 못 버네. 그러면 이거 조금 그러니까 이게 우리 2차 전지에서 보면 캐즘이 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AI도 이제 그런 거를 걱정하는 거죠. 돈은 엄청 쓰는데 돈이 안 되면 이거 굳이 이걸 투자를 해야 되나? 이제 구글이 거기에서 이제 한번 맞은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까지 같이 이제 가세가 돼서 하락을 한 건데 그런 모멘텀을 또 제공한 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였고 여러 가지 이제 사소한 것들이 모여서 지금 시장이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게 항상 누군가를 의심하면 계속 생각하면 더 의심이 들죠. 안 좋은 쪽으로 계속 의심합니다. 맞아요. 근데 이거를 깨려면 결국에는 뭔가 다른 모멘텀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뭐 엔비디아가 다행히 문제는 한 달 뒤에 실적 발표를 하는데 엔비디아 실적이 8월 달에 갑자기 확 잘 나온다든지 뭐 아니면 AI 투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아니면 돈을 번다는 신호를 주는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뭔가 나오면서 이 의심이 사라져야 되는데 아직은 의심의 초기 단계다. 그러니까 조금은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심하는 시장, 다른 모멘텀이 나와야 의심의 분위기를 깨고 다시 또 올라갈 수가 있을 텐데 엔비디아 실적까지 한 달이 남았다. 여기에 의존하기에는 기간이 좀 긴 것 같기도 해요. 이성웅 차장의 의견은 좀 어떠세요? 하이닉스 뭐 역대 최대 실적이다라는 기사들이 쏟아지는데요. 낙폭으로만 보면 또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하는, 그러니까 기록적인 하루를 오늘 정말 만들 건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근데 SK하이닉스 자체 뭐 실적 발표도 그렇고 정말 말씀하셨듯이 문제는 없거든요. 네. 문제는 없지만은 결국은 이제 그 전에 이제 SK하이닉스의 주가를 올렸던 게 단순 어떤 실적이 아니라 AI에 대한 기대감, 또 엔비디아 효과가 분명히 좀 있었어요. 이제 그런 점에서 지금 이 AI에 대한 어떤 실적에 대한 가시화 부분이 지금 미국 쪽에서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직격탄으로 좀 맞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저는 물론 이제 저가 매수를 떨어졌을 때 사야 된다라는 관점은 아니지만 뭐 이거에 대한 어떤 이슈나 이런 부분은 계속 지금 바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응 예측하면서 매수한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기보유자 관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실적에 대한에 비해서 오늘 낙폭을 과도한 건 좀 맞거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기보유자 영역에서는 우선 이 보유 관점을 좀 유지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시나리오대로 이제 AI 쪽 매물이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이 잘 반영이 됐거든요. 저는 이제 실적이 예상치 대비해서 낮은 것보다도 AI 매물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 그 생각보다 낮게 나올 가능성에 대한 그게 더 좀 컸었는데 그 부분도 잘 반영이 됐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투자 심리는 어쩔 수 없죠. 뭐 하지만은 그 부분은 또 하루하루 바뀌는 또 이제 후에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기보유자 관점에서 보유 관점을 말씀드리고 추가적인 매수 관점은 오늘은 좀 약간 좀 배제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추가적인 매수 시점이 꼭 오늘은 아닐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자, 제가 이건희 대표께 글쎄요, 시간을 보니까 좀 애매하긴 한데 좀 근본적인 질문을 좀 드릴게요. 예. 자, 다 맞는 것 같은데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많이 올랐으니까 파는 것도 맞고요. 네. AI에 대한 의구심이 생긴 것도 맞고요. 미국발 정책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불거진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삼성전자 잘 돌아가고 있고 네. SK하이닉스 공장 잘 돌아가고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의구심은 이럴 때 조금 한 발짝 뒤에서 시장을 봐야 되는데, 네. 자, 미국의 어느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이대로 가다가는 연말에 한 500억 달러, 역대 최대입니다. 그렇다면 이 빅테크에 대한 제재가 불보듯 뻔하다. 한 5개월, 6개월 뒤에 오면 무조건 미국이 한국을 제재할 건데 거기에 최선두에 있는 반도체 기업이 제 1순위가 될 수 있다. 오히려 이런 우려감이 훨씬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우려는 오히려 자동차가 더 클 것 같고요. 작년 결과가 있죠. 이미. 올해는 아직 안 끝났는데. 그 올해 연말 되면 이제 또 반도체 보고 또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우려는 여전히 갖고 있고요. 근데 이게 중국을 버리고 미국을 선택해서 나온 결과인데 사실은 문제는 미국도 항상 돈을 많이 벌면 본인들한테 많이 뺏어가면 항상 제재를 하죠.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뭐 미국에도 공장 짓고 있는 것도 그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짓겠죠. 보조금을 주든 안 주든 뭐 저는 그럴 것 같고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을 뭐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그러면 그런 게 오기 전에 일단은 주식을 어느 정도 이익이 나면 회사가 좋아지든 아니든 여러 리스크를 갖고 있으면 리스크는 피하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럴 때는 조금 주식은 좀 쉬어야 되지 않나 정책적인 면에서는. 그래서 지금 급락이 기회이고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올라갈 수 있지만 또 대선 끝나고 나면 올해 연말에는 좀 정리하고 좀 지켜봐야 되는 것도 어느 정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반도체 어쨌든 뉴욕장의 영향을 피해갈 수 없는 우리 시장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점검을 도와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제약바이오로 한번 가볼게요. 그나마 개장하면서 시장을 방어하던 게 제약바이오였는데 지금은 제약마저도 업종지수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다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10위까지 일제히 하락을 하는 와중에도 셀트리온이 3에서 4% 오름권역을 보이고 있다는 건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인데요. 제약바이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국장에서도 일단 선방을 해줬었거든요. 팻말로 산다 안 산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들어주시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는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의견이 두 분께 나왔습니다. 이성웅 차장님의 의견부터 한번 받아볼게요. 반도체, 2차 전지 주도주가 부재할 때 더욱 존재감을 발휘했어요. 바이오 투자 비중 좀 늘려봐도 될까요?
물론 종목별로 선별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은 네. 약간의 지금 이 시장, 즉 과도한 급락에 대한 부분을 좀 피해야 된다는 관점에서도 이 제약바이오 또 이제 뭐 배당주 뭐 이런 종목들로 지금 포트폴리오를 교체하는 전략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중요한 게 제약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가 이런 좀 종목별 약간 순환매 관점도 있긴 하지만 지금 뭐 트럼프 수혜주 막 얘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공화당, 민주당 공통적인 어떤 이 수혜주는 바로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 트럼프 대통령도 임기 당시 때는 이 약가 인하 굉장히 좀 그 세게 좀 정책을 좀 했던 상황이고요. 이번에 공약을 본다고 하더라도 다른 쪽의 예산은 과감하게 내린다라고 좀 얘기는 했지만 이 사회 보장과 관련된 이 금액 같은 경우에는 올리면 올렸지 내리지 않는다라고 좀 얘기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업종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은 저는 최대 어떤 수혜주라 판단되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도 뭐 약가 인하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좀 얘기를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공화당, 민주당의 어떤 어느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저는 제약바이오 업종 쪽에서는 긍정적 이슈가 되고 근데 이게 만약에 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 약가 인하 됐을 때는 특히 이제 CMO나 이쪽 뭐 삼성바이오로즈 같은 이런 기업 쪽으로의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업종도 물론 섹터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 하지만은 저는 당장은 어떤 삼성바이오로스 같은 이 위탁 생산 그런 기업들한테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건희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실적 시즌인데 제약바이오를 실적 시즌과 결부돼서 보면 약간의 부담스러운 국면도 있는 것 같은데. 제약바이오는 원래 실적 시즌에 사면 안 되는 섹터죠, 원래는. 근데 왜 제약바이오를 그래도 지금 봐야 되냐면 그 이유는 예전에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지금은 반도체가 막 주도를 하다가 반도체가 꺾였습니다. 그러면 돈은 항상 새로운 데를 찾는데 어디로 갈 것이냐, 뭐 수출주로 갈 것이냐, 뭐 근데 수출주들도 많이 올랐죠. 지금 다 고점에 있습니다. 화장품도 그렇고 뭐 여러 섹터들이 전력기기도 그렇고 오늘 LS 일렉트릭 폭락하죠. 그러니까 실적 발표했는데 잘 나왔는데 여기도 폭락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대 일렉트릭이 2배 나왔는데 여기는 한 10%더 나왔네. 그러니까 하락의 이유를 자꾸 찾는 것 같긴 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야 이게 이러고 빠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근데 제가 큰 그림으로 보면 예전에 아모레퍼시픽이 2014년부터 올라가서 화장품주가 난리가 났을 때 있습니다. 명동 가면 중국 사람밖에 없다. 맞아요. 예, 그래서 2015년을 꼭지로 해서 이제 화장품주가 그 다음부터 랠리가 이제 사드 사태로 끝났는데 그 다음 바톤을 이어받은 게 뭐였냐면 제약바이오였습니다. 근데 그렇듯이 이제 큰 흐름으로 보면 지금 상황에서 그럼 살 수 있는 게 뭘까라고 봤을 때도 제약바이오가 좀 그나마 이런 정치적인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에 좀 벗어나 있고 실적을 보고 가는 종목이 아닌 종목들이 많죠. 스케줄로 따라가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 2, 3년 뒤에 미래의 먹거리를 보고 지금 주가를 올린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확실한 종목들, 앞으로의 스케줄링이 정확한 종목들은 오히려 지금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삼공장 뭐 이것 때문에 이러냐 그게 아니라 이제 특허를 많이 안 주겠다고 지금 미국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오리지널 약에 대해서 특허를 까다롭게 심사하겠다. 그러면 바이오시밀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시밀러 업체에 수혜를 받는다라고 오늘도 튀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셀트리온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바이오시밀러 가장 대규모로 하고 있고 또 공장도 직접 생산을 하는 라인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셀트리온도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제약바이오까지 알아봤고요. 아쉽습니다. 섹터 더 봐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엔 실적이 오늘 대거 발표되거든요. 실적 섹터들은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미리 의견을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많아요. 자동차, 반도체, 조선 등등 뭐 전선 쪽도 실적이 나오고요. 이 중에서 좀 가장 매력적으로 보고 있는 섹터가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이건희 대표님부터 한번 가볼까요? 어떤 섹터가 가장 그래도 실적주 안에서 볼만한 섹터입니까? 섹터는 그나마 오늘 잘 버티고 있는 걸 보면 조선주가 기대감이 큰 것 같고요. 네, 조선주는 이제 양질의 그 수주 물량들이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을 했고 올해부터
그리고 지금 이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작년부터 흑자 전환을 했는데 그 폭은 더 커질 걸로 보고요. 최근에 뭐 신조선가가 계속 높아지면서 지금 돈 안 되던 컨테이너선도 이제는 돈이 되는 상황이 돼서 컨테이너선 수주도 지금 돌아오고 있고 그 안에 보면 또 내용을 보면 중국의 메탄올 기반의 컨테이너선보다는 LNG 기반의 컨테이너선을 지금 선주들이 다시 선호하면서 다시 한국으로 선회를 했습니다. 중국으로 가다가 뭐 이런 저온 호재들도 있는 상황에서 지금 뭐 트럼프 수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미국이 뭐 중국 조선업을 제재한다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보는데 미국의 주요 선사들이 없죠. 그래서 저는 그건 가능하지 않은데 그건 어떻게 보면 그 모멘텀이라고 보고 지금 수주와 실적이 탄탄한 쪽은 지금 조선이다.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 투자 안 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쪽은 여전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보고 있는 게 자동차 쪽이긴 한데 자동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젠가는 한번 미국한테 맞을 것 같다. 그러면 단기 트레이딩은 가능하지만 중장기로는 아닐 것 같고 오히려 현대차 그룹 내에서는 현대 글로비스를 좀 보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성웅 차장이 바라보는 이 실적주 안에서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섹터 아니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조선주. 두 분이 조선으로 통일했네요. 근데 우선 오늘만 봤을 때 네. 주가에 대한 낙폭 부분 같은 경우가 같은 이제 많이 주가가 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제한적으로 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본다고 한 2분기 실적을 본다고 했을 때 뭐 HD, 현대미포도 그렇지만은 이 흑자 전환하는 기업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실적이 폭발적으로 는다는 것보다는 우선 이 흑자 전환하는 기업도 많고 그리고 다른 이 섹터, 그러니까 실적주 뭐이 자동 현대차도 발표하고 SK하이닉스 발표를 했지만 실적주들 중에서도 저는 주가가 좀 그래도 좀 덜 올랐고 안정적으로 지금 주가가 그전에 올랐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차익 실현 매물에 덜 노출된 게 바로 이제 조선주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그리고 이제 트럼프 쪽에서의 이 국제적인 어떤 정치 이슈가 지금 시장을 뒤엎고 있는데 지금 봤을 때도 역시 반도체와 자동차 쪽 같은 경우에는 이 자국 그 보호주의 때문에 피해에 대한 예상이 좀 계속 나올 가능성도 커요. 그러면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나올 수도 있지만 이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후보자가 이 신재생 에너지보다는 이제 화석 연료에 대한 사용 부분을 지금 계속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LNG 선이나 이 성과에 대한 부분은 계속 이제 올라갈 가능성은 전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이 조선주들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 발표가 오늘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뿐 아니라 내일도 줄을 서 있죠. 일단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쪽은 조선주 두 분 다 선택을 하셨고요. 이건희 대표님이 오늘 자동차, 현대차가 또 실적 발표, 내일은 기아가 발표를 하는데 자동차 안에서는 현대 글로비스 좀 보면 괜찮겠다라는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장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요. 이런 시장 안에서 공략해야 되는 종목이 있는지 이게 또 궁금해집니다. 하나만 콕 집어서 각각 한 종목씩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이성웅 차장님 오늘 어떤 종목 선택하셨을까요? 저는 이제 농심을 좀 음식료 말씀드릴게요. 안에서요? 네, 지금 이제 음식료 얘기는 갑자기 안 나오잖아요. 몇 주 동안은 네. 설정이 소외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이제 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슈가 많이 나오는 종목들은 좀 좋은 종목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종목이 아니라는 부분은 우선 많이 급락 위험에 대한 있는 그런 섹터나 이런 걸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위험은 좀 벗어나고 그리고 이제 이 농심 같은 경우가 해외 사업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분이 가셔야 되는데 아마 삼양식품과 비교해서 정말 그 좀 올해 상반기 때 약간 좀 주가가 많이 주춤하고 장 2분기 때는 주가 좀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었지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또 되돌려 놨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지금 삼양식품처럼 농심 같은 경우에도 미국 쪽에서의 공장 설립과 또 이제 난미를 중심으로 한 이 마케팅 전략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게 지금 농심이 지금 삼양식품의 후광을 입을 가능성은 전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좀 매수 관점 좀 편하게 지금 매수하는 관점에서는 좀 농심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격 전략이 있다면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가격도 부담은 없고 1차적인 목표 주가는 한 51만 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42만 원에서 1만 원 사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성훈 차장의 오늘 공략주는 농심. 음식료가 상당히 좀 소외되어 있었다. 지금은 조금 편하게 살 수 있는 자리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건희 대표가 바라보는 오늘의 공략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유한양행을 들고 나왔고요. 최근에 이제 한 9만 원대 후반 중후반에서 지금 계속 흔들고 있죠. 네. 한 달 남았습니다. 8월 한 달 좀 안 남았죠. 8월 22일 경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이미 2월 달에 이거는 얀센에서 맥라자 관련돼서 이미 통과가 됐고, 그러니까 그 허가가 났고요, 임시적으로. 그 다음에 지금 6개월 뒤에 이제 정식 허가가 임상 3상에 대한 결과가 나올 텐데 8월 22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맥라자와 리브리반트의 병용 임상 3상 승인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마일스톤이라든지 로열티 수치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붙어 있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유한양행이 길리어드 사이언스랑 또 관련된 게 있거든요. 자회사 유한화학이 길리어드에 지금 에이즈 치료제 관련된 물질을 또 납품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게 이제 임상 3상이 끝나고 나면 상업화가 되면 또 한 번의 모멘텀은 있을 걸로 봐서 어제 미국 시장이 유일하게 안 빠진 게 제약 바이오 쪽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길리어드도 한 3% 정도 올랐는데 머크도 올랐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오후장으로 가면 갈수록 제약 바이오 쪽이 플러스로 전환할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후장으로 갈수록 좀 더 희망을 갖고 제약바이오를 보자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유한양행을 말씀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건희 대표와 이성훈 차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수급의 향방 알아보겠습니다. 박세미 아나운서 만나보시죠.